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개수값 검정과 추정입니다. 개수값 검정에 대한 대표적인 검추정으로서는 모부적합품률의 검추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모부적합품률의 검정을 위한 수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항분포에서 여러분들 배우실 때는 EX는 MP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VX는 MP 1-P 이렇게 부적합품률에 대한 공식을 배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은 샘플 개수에 따라서 값이 변하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통계량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수에 대한 통계량으로는 표본의 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모수가 되겠죠. 그래서 P에 관한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에 관한 통계량을 만들고, 그리고 P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검추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접근법입니다. 먼저 통계량은 잘 아시다시피 샘플 개수 N개에서 X개의 분량이 나오면 이걸 간단히 계산하면 평균 P가 되죠. 이것이 부적합품률 P에 대한 통계량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대값을 만들면 이 P는 이 N분의 X라는 얘기가 되고, N은 개수가 되니까 N분의 1 EX가 됩니다. 그러면 EX는 NP라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N분의 NP가 되죠. 그러면 P가 됩니다. 그래서 P의 기대값은 당연히 P가 되겠죠. 그러니까 P의 추정치는 당연히 N분의 X로 만드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VP입니다. VP는 VN분의 X라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당연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N은 개수가 되니까 N제곱분의 1 VX가 되고, VX는 NP 1-P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N분의 P 1-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시그마 XX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X 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죠. 즉, N분의 시그마 XX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아시다시피 시그마 P죠. 그러니까 시그마 P는 N분의 P 1-P, 시그마 X반은 N분의 시그마 XX. 같은 맥락이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분포는 양쪽으로 대칭이니까 제곱으로 처리가 돼서 표본수로 나눈 만큼의 정보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분량률은 기본적으로 비대칭 분포니까 이쪽 P와 이쪽 1-P를 곱하면 3포가 된다 그랬는데, 이것을 N으로 나눠서 시그마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공식은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고 암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부적합품률과 같은 개수형 데이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표본의 크기를 기반으로 하거나, 또는 사실상 작업 표준이 정해진 정상적인 규칙화에서 작업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형태의 그 부적합품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를 시켜서 이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항분포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로 치환시켜서 그를 통해서 검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치의 방법도 검추정은 계량치의 방법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가설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설을 수립하는 것은 역시 똑같이 세 가지가 되는데, 먼저 당연히 대입가설을 먼저 설계해야겠죠. 이번에는 대립가설이 P로 설계를 합니다. 즉, 부적합품률은 다르다 또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P는 모수 모부적합품률이 아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당연히 귀무가설은 모부적합품률이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공정의 분량률이 커졌어? 또는 나빠졌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사항을 알고 싶으면 대립가설을 P가 모수보다 나빠졌어? 이렇게 세우게 되겠죠. 그러면 귀무가설은 당연히 나빠지지 않았어.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될 거고요. 반면에 개선을 한다면 이렇게 했더니 품질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부적합품률은 작아졌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겠죠.
그러면 귀무가설은 개선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해 이렇게 아마 가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수치의 가설은 계량치의 가설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게끔 설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험률의 거점은 기본적으로 5%, 1%를 합니다. 개수치는 5%로 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불량률 개선이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1%를 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1%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이항분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고 즉 N이 매우 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준 조건 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설사 N이 작다 하더라도 정규분포로 근사시켜 풀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통계량이 n분의 x이죠. 즉 이것이 p입니다. 그러면 기대값은 기본적으로 p0가 되니까 일단은 이 p는 p0가 되고요. 그 다음에 dp는 이미 배우신 대로 루트 vp가 되는데 이 vp는 개수치의 경우에는 모부적 하품률이 모분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공식이 계산됩니다. P0, 1-P0 나누기 N. 항상 검추정 시에는 표준편차가 N으로 나누게 되는 표준편차를 쓴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강력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기강력은 정규분포로 설정되는 것이니까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일단 알파를 5%라고 할 때 양쪽 검정, 즉 P가 P0가 아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면 당연히 G0.025와 G0.975가 되겠죠. 물론 G0.025는 마이너스 G0.975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마이너스 1.96이 되고 이 값은 1.96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아래쪽에 있네요. 이제 눈치챘죠? P는 P0보다 작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은 G0.05가 되고 마이너스 1.645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볼 것도 없이 P는 P0보다 크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크니까 결국은 이 값은 G0.95가 될 것이고요. 이 값은 1.645가 됨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개수치의 판정이라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겠죠. 당연히 기강력 R과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G0를 비교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유의하다면 H0가 기각이 될 것이고 유의하지 않다면 H0가 채택될 것입니다. 비무가설 H0가 기각이 된다면 신뢰 한계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 신뢰 한계의 추정에 대해서는 이미 계량치에서 배운 거와 동일합니다. 즉 신뢰 한계의 추정은 통계량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신뢰계수, 물론 이 신뢰계수는 기강력에서 온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합니다. 를 포함한 T냐 G가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통계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대로 신뢰 구간을 써보겠습니다. P가 양쪽 검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P 플러스 마이너스 G 0.975. 알파는 5%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루트 P 1-P 나누기 N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개수치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계량치는 그냥 검정 통계량의 시그마 X바를 바꿔쓰면 되는데 왜냐하면 계량치 같은 경우는 X와 시그마가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수치는 얘와 얘가 같은 파라메타를 씁니다. 근데 이미 P0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P0를 사용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이 통계량의 P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량의 P가 적용된다는 것이 차이점인데 이것을 기존에 P0를 써서 틀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반드시 통계량의 P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립가설이 커졌다고 설계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커졌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로 설계가 되겠죠. 왜? 기강력의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0
1.95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1.645로 바뀌게 되죠. 물론 여기는 n분의 p 1-p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p의 하한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은 p0보다 크다 이렇게 설계가 되는 패턴이 됩니다. 반면에 대립가설이 작아졌다는 경우입니다. 대립가설이 작아진 경우에는 기각력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실내 한계에서는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p 플러스 1.64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n분의 p1-p죠. 그러면 결국은 이 계산값은 p의 상한값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아무리 커도 당연히 p0보다는 작아야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설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역시 부호가 뒤집힌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다지기 7번을 통해서 확인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병원에서 암치료를 하게 되면 일반 병원의 완치 확률 40%보다 높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반 병원의 확률이 일반적이니까 일반적인 확률은, 즉 모수는 40%다. 이런 얘기가 되죠. 즉 0.4가 되겠네요. 근데 A병원의 완치율은 다른 일반적인 병원보다 높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병원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일한 암을 가진 환자 30명을 조사했더니 18명이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통계량을 구해보면 n분의 x니까 30명을 조사했더니 18명이 완치되었다. 그러면 0.6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병원의 얘기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즉 A병원에서 치료하면 완치될 확률이 높은지 확인하시고, 이게 맞으면은 아마 A병원은 대박이 터지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정과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가설을 세우셔야 됩니다. 즉 그 가설도 대립가설부터 시작이 되겠죠. 완치될 확률은, 확률을 얘기하니까 완치될 확률이 높아졌는지 그랬네요. 0.4보다 높은지를 검증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H0는 0.4 도끼인 게 긴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알파는 뭐 이런 거 검증하는 게 심각하겠습니까? 당연히 5%겠죠. 뭐 이런 거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면 5%가 당연히 되는데 시험에서는 5%라고 반드시 주어지겠죠. 자, 세 번째는 당연히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본의 수가 굉장히 많고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정균표로 근사를 해서 검정을 합니다. 그러면 G0는 통계량 P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량 P를 무시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통계량 P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통계량 P는 0.6이네요. 근데 이 P는 0.4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수치의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파라미터가 하나이다. 그러므로 0.4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0.4 곱하기 0.6을 표본수 30으로 나누면 여기는 반드시 표본수 3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2.2306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기각력 R을 구해야 되겠죠. 기각력 R은 당연히 커졌다니까 한쪽 검정이죠. 볼 것도 없이 그냥 1.645 이렇게 쓰면 되겠죠. G 0.95 이렇게 쓰고 1.645 써도 되겠지만 뭐 이쯤 되면 이제는 그냥 바로 1.645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각력에 들어갔으니까 H0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H가 기각되었으면 당연히 추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정은 통계량이 P입니다. 0.6이죠. 0.6이고 기각력이 플러스네요. 기각력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645가 붙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표준 편차가 와야 되는데 이 표준 편차가 파라메타가 바뀌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0.6 곱하기 0.4가 붙게 되겠네요. 똑같은가요? 우연찮게 똑같아 버렸네요. 나누기 30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 P는 여기가 P고요. 여기서는 요게 P니까 분명히 다른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0.45287이 나옵니다. 0.4보다는 커졌죠. 지금까지 모부적 화풍률의 검정과 추정을 학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모부적 화풍률의 차이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적 화풍률의 차이 검정은 두 개의 부적 화풍률에 대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통계량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PA-PB. 이것이 통계량이 되는데, 그러면 이 통계량은 이렇게 되겠네요. NA분의 XA 마이너스 MB분의 XB.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결국은 PA-PB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통계량의 기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량의 기대값은 EPA-PB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가감승제가 일어나니까 EPA-EPB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PA-PB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물론 얘는 모수가 되고 얘는 통계량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통계량의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량의 분산은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 이것에 대한 가설 검정을 세운다면 이렇게 되겠죠. PA-PB는 0이다. PA-PB는 0이 아니다. 뭐 양측 검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설을 세울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얘가 0이다. 이 얘기는 등분산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얘가 0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이분산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이걸 일로 넘기면 얘는 얘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분산 자체가 하나는 PA1-PA 이렇게 나갈 것이고 하나는 PB1-PB 이렇게 나갈 것인데, 근데 결국은 이게 같다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를 같이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모부적 화풍률 차에 대해서는 검정을 할 때는 등분산의 관점으로 하게 되고요. 이분산은 귀무가설이 기각돼야만 된다는 얘기니까 귀무가설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분산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이분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수치 모부적 화풍률 차이 검정은 분산이 검정과 추정 때 완전히 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 시험의 함정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등분산과 이분산의 접근법을 다 먼저 알고 계셔야 검출 공부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등분산과 이분산의 입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분산은 등분산, 이분산 관계없이 PA-PB의 분산이니까 이걸 푸는데 이와 관계없이 PA와 PB는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이 아니면 일단 얘기가 안 되겠죠. 이 상태는 무조건 VPA 플러스 VPB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베리언스가 제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걸 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얘는 PA1-PA 나누기 NA가 될 것이고요. 얘는 PB 가로 1-PB가 되겠죠. 근데 이 식은 이분산의 식입니다. 즉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개하면 바로 이분산이 되어서 추정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검정을 할 때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값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P바 1-P바 나누기 NA. 뭐 개수는 어차피 다른 거니까 이건 관계가 없죠. 물론 같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바 1-P바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 화풍률의 차이 검정을 계산하시려면 일단 통계량을 세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량의 P바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개의 평균 부적 화풍률은 N개를 다 더하고 불량개수를 다 더해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평균 부적 화풍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PA는 NA분의 XA가 될 것이고 PB는 당연히 MB분의 X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적 화풍률 차에 대한 검정의 가설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설은 당연히 다르다, 크다, 작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다르다는 말할 것도 없이 대립가설을 먼저 세우게 되겠죠. 일단 차이기 때문에 PA와 마이너스 PB 이러한 형태의 통계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PA-PB가 되고요. 이것은 어떤 특정 값이 아니다 또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보통 계산이 됩니다. 아니다 그러면 귀무가설은 PA-PB는 어떤 특정 값이다 또는 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거의 시험 문제는 99%가 다 이거는 0인 경우가 주류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0인 경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더 크다. A가 더 크니까 앞에 놈이 더 크네요. 그러면 PA-P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대립가설이 세워지겠죠. 그럼 당연히 귀무가설은 PA-PB는 0보다 크지 않다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반면에 A가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PA-PB가 0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당연히 귀무가설은 PA-PB는 0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험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험률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5%, 1%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검정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역시 부적합률 차이 검정도 당연히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부적합률 차이 검정에 대한 통계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률 차이 검정의 통계량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하나 유의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등분산의 관점에서 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귀무가설 자체가 PA-PB는 0이다라는 관점에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이 두 개의 부적합률은 서로 같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등분산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통계량이 필요합니다. 먼저 PA를 구하셔야 되고요. PA는 당연히 NA분의 XA 이렇게 구하실 것이고 PB는 NB분의 XB가 됩니다. 그리고 P바를 또 구하셔야 되는데 P바는 NA 플러스 NB분의 XA 플러스 XB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검정 통계량 지제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량은 PA-PB니까 당연히 PA-PB가 되고요. 그리고 기대값 PA-PB는 귀무가설이 0이니까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빼기 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서로 PA-PB가 독립이기 때문에 VPA 플러스 VPB가 됩니다만은 이것이 등분산이 되니까 이 공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PA-PB 루트 P바 1-P바 이건 같으니까 굳이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죠. NA분의 1 플러스 NB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이 공식으로 시험에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기강력을 구하는 것이겠죠. 기강력을 구하는 것은 이미 정규분포니까 이건 항상 같습니다. 당연히 대립가설이 PA-PB는 0이 아니다. 이런 경우겠죠. 당연히 얘는 알파가 5%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고 여기는 1.96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작은 경우죠. PA-PB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64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PA-PB는 0보다 크다. 이런 가설에 의한 거겠죠. 당연히 1.645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판정을 때리는 것입니다. 판정은 당연히 기강력 R과 검정 통계량 G0의 관계로 구합니다. 당연히 H로 기각과 H로 채택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H로가 기각이 되고 나면 실내 한계를 추정해야 됩니다. 즉 차의 실내 한계를 추정하는데 이 차의 실내 한계의 추정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이분산의 관점이 된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H1이 사용된다는 얘기인데 H1은 PA-PB는 0이 아니다. 즉 PA와 PB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분산이 되죠. 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실내 한계의 계산은 통계량의 부호가 뒤집히는 실내 계수고, 그리고 시그마 통계량이죠. 얘가 이분산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식에 의해서 실내 구간을 추론하게 되면 PA-PB는 예, 다르다네요. 다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96 또는 G0.975 뭐 이렇게 쓰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분산은 당연히 VPA 플러스 VPB가 될 텐데, 왜냐하면 독립이니까요. 자, 여기서 얘들은 이분산이기 때문에 각각 이제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A-PB 플러스 마이너스 1.96 이거야 뭐 뒤집어도 상관이 없죠. 여기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NA분의 PA 1-PA 플러스 NB분의 PB 1-P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PA-PB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즉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실내 하한이 구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강력이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즉 PA-PB는 실내 한계가 이렇게 되면 R값이 플러스 1.645가 되니까 마이너스 1.645가 되고, 이번에는 이것이 이분산이기 때문에 NA분의 PA 1-PA 플러스 NB분의 PB 1-PB가 됩니다. 세 번째는 대립가설이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대립가설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강력이 마이너스 1.645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내 상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PA-PB는 기강력의 반대, 즉 플러스 1.645가 나오고, 이분산 NA분의 PA 1-PA 플러스 NB분의 PB 1-PB가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B 두 기계가 있는데 각각 부적 하품률이 하나는 6개가 나오고 하나는 1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A가 B보다 부적 하품률이 작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차의 검정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각각의 통계량을 구해야 됩니다. 우선 PA는 100개에 6개니까 0.06이 되고요. PB는 100개에 18개니까 0.18이 되네요. 그리고 개수치 부적 하품률 차의 검정을 구하실 때는 아예 P바까지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P바는 100 플러스 100분의 6 플러스 18이 되죠. 0.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의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하라 그랬으니까 대립가설은 PA-P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귀무가설 HL로는 PA-PB는 0보다 작지 않다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설을 세웠으면 두 번째는 당연히 위수준 알파를 결정하는 건데 뭐 말하나 마나 이거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정 통계량 G0를 구해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G0는 통계량을 무시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PA-PB는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서로 독립이긴 하지만 현재 영인 관계로 얘들은 등분산의 관점으로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가면 이렇게 되죠. PA-PB니까 0.06 마이너스 0.18이 되고요. 물론 기대값은 0이니까 안 빼도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두 개가 등분산이기 때문에 평균 부적 하품률을 이용해서 0.12 곱하기 0.88을 100개로 나누고, 그리고 다시 0.12 곱하기 0.88을
100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6116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당연히 기강력을 계산해야 되겠죠. 기강력은 작아졌다이니까 뭐 얘기 하나마나 G 0.05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1.645가 됩니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이 기강력에 들어갔기 때문에 H제로는 기각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겠죠. 자, 그러면 H제로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한계를 구해야 되겠죠. 이 신뢰한계를 구할 때는 H제로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산으로 추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정 공식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우선 통계량이 PA-PB가 되고 그 다음에 작아졌다 였으니까 반대로 플러스가 되겠죠. 즉 최대값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VPA-PB인데 얘가 서로 독립이면서 이분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PA-PB는 0.06-0.18이 되고 플러스 1.645의 루트 먼저 A의 분산은 100분의 0.06 곱하기 0.94가 되고요. B의 분산은 100분의 0.18 곱하기 0.82가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0.0457이 나옵니다. 이는 당연히 0보다 작으니까 작아진 거 맞죠? 즉, 이 값은 PA-PB의 추정치의 상한값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푸아송 분포를 따르는 모부적 합수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부적 합수 검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대값 EX는 M이고 VX는 M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때 M은 단위당 결점수다. 이렇게 배우셨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검정에서 이 M이 쪼개져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적인 비교에서는 결점수라는 것은 단위가 바뀌게 되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동일 단위로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가결하게 동일 단위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고장 건수가 100건이었다. 퍼 1년이 되겠죠. 자, 고장이 많다고 사장님이 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활동을 전개했더니 1분기 동안 고장 건수가 10건으로 나타났다. 자, 그러면 고장 건수는 줄었느냐 이렇게 하려면 1년 뒤나 가봐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 1년이기 때문에 현재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1년 뒤에 나가서 검증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단 이 1년간 100건을 4로 나누면 분기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이쪽 분기와 이쪽 분기를 비교해야지 이쪽 년과 분기를 비교하는 건 안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단위당 결점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단위당 결점수가 아니라 그냥 결점수가 되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평균 결점수가 된다면 이건 단위당 결점수가 되는데 이 단위당 결점수를 U라고 합니다. U는 X를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X를 N으로 나눠서 단위당 결점수를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 모부적 합수 검정을 위한 수리를 위해서는 통계량과 기대값 분산을 두 가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통계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량은 평균 결점수 X가 되거나 아니면 단위당 결점수 N분의 X인 U가 됩니다. 그러면 X의 기대값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X는 M이 되죠. 그러면 이 U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U는 이 N분의 X니까 N분의 1 EX가 되고 X는 NU가 되죠. 그래서 N분의 NU가 돼서 U가 됩니다. 자, 그리고 VX는 당연히 M이 됩니다. 그러면 VU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V M분의 X가 되고
이것은 n제곱분의 1 vx가 됩니다. 자, vx도 m이죠. 그러면 m은 nu라고 했으니까 n제곱분의 nu가 되고, 그러면 n분의 u가 됩니다. 역시 vp가 n분의 p1-p인 것처럼 vu도 n분의 u가 됩니다. 즉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모부적 합수의 가설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적 합수의 가설의 수익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르다, 커졌다, 작아졌다가 되겠죠. 역시 대립가설을 먼저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간혹가다 나오는 것은, 그러면 m과 u가 다른데 단위다운으로 계산할 땐 u로 가설을 세우고 그냥 통으로 계산할 때는 m으로 가설을 세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m으로 다 세워도 통상적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즉 u가 됐든 m이 됐든 간에 대립가설은 그냥 m은 m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면 되고요. 굳이 단위당리라 그래서 u는 u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그러지는 않죠. 네, 뭐 이렇게 세우나 이렇게 세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포화성분은 통상적으로 그냥 m으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0는 당연히 m은 m제로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엔 커진 경우입니다. 뭐 말하나 마나 m은 모수보다 커졌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귀무가설은 당연히 커지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리고 작아졌다 이 경우는 개선이 됐다는 얘기인데 모수보다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귀무가설은 모수보다 좋아진 게 없다, 도끼인 게 끼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률 알파를 정하는 것입니다. 말하나 마나 5%와 1%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다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적합수 m을 사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단위당 결점수 u를 사용하는 경우로 검정 통계량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일반 부적합수 m을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지제로는 통계량을 무시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x는 통계량이니까 x라고 쓰죠. 이 x는 당연히 모수 m이 되겠죠. 그러면 vx는 똑같으니까 m0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문제가 유달리 필기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다만 단위당 결점수로 환산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제로가 이렇게 되죠. 통계량이 n분의 x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대값이 n분의 x, 즉 u가 되고요. 그 다음에 v도 마찬가지로 vu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u를 u0로 빼고 루트 u0 나누기 n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네 번째는 기강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강력은 표준 정규 분포니까 이제 고민할 것도 없죠. 묻지도 따지지 말고 m은 m0가 아니다 이러한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요, 알파가 5%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1.96, 1.96이 될 것이고요. 이 경우는 m이 m0보다 작아지는 경우죠. 예, 당연히 마이너스 1.645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당연히 m이 m0보다 커지는 경우니까 1.645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 결과에 의해서 기강력 R과 검정 통계량 지제로를 비교해서 H로의 채택과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H로가 기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신뢰 한계를 추정하게 됩니다. 역시 이 경우도 X가 기각이 된 경우와 U가 기각이 된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이거는 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이 자체의 신뢰 한계는
이미 학습한 대로 통계량의 실내계수의 부호를 바꿔서 그리고 통계량의 표준편차를 곱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먼저 x인 경우는 x 대립가설이니까 뭐 어퍼치나 매치나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의 표준편차니까 루트 x가 되죠. 반면에 u의 경우에는 u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 되는데 예의 표준편차니까 u 나누기 n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진 경우네요. 그럼 x인 경우에는 당연히 크다니까 마이너스 1.645의 루트 x가 될 것이고요. 이 값은 그러니까 m의 하한 값이 되겠네요. 당연히 얘는 작은 값이지만 m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u의 경우에는 u-1.645 루트 m분의 u가 되고요. 이거 역시 u의 추정치의 하한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립가설이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내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645 루트 x u 플러스 1.645 루트 m분의 u 이렇게 실내 상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면 평균치의 상한이 되겠죠.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다지기 9번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전년도에 A 공장의 월 평균 고장 건수는 6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했네요. 예, 이번에는 문제가 작년에는 월 고장 건수가 6건이었어요. 월 6건. 근데 자주보전 활동을 해서 고장을 줄이려고 했어요. 열심히 자주보전 활동을 했더니 최근 6개월 동안, 이건 한 달 읽기 실적이 아니네요. 6개월 동안 24건이 나타났다. 아하, 이게 24건이 나왔는데 이 6개월이래요. 그러면 계산해보면은 4건 퍼 월이 되는데 일단 이거랑 이거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면 당연히 월 4건으로 해서 비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의 6자라는 것이 바로 n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x를 사용하지 않고 u를 써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월평균 설비 고장 건수가 줄었는지 가설을 한번 세우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죠. 고장 건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H1, 자, 이번에는 M을 써도 되고 U를 써도 됩니다만 일단은 U를 써서 한번 얘기해보죠. U는 6건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상태가 U0가 됩니다. 그러면 H0는 U는 6건보다 작아지지 않았다가 됩니다. 두 번째로 유의 수준은 5%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는 5%가 되고요. 당연히 포화성분은 정규 분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G0는 통계량 U-2U 나누기 DU가 되겠죠. 즉 U를 무시하라. 그러면 계산된 통계량 U는 4건이고요. EU는 6건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 VU는 6, 주의하죠. 나누기 6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n이 6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죠. 그럼 이것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그러면 작아졌다니까 5%로 작아졌으면 기강력 R은 마이너스 1.645가 되고요. 기강력 R이 마이너스 1.645니까 통계량이 마이너스 2.0이면 다섯 번째는 H로가 기각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추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강력이 작아졌다이므로 U의 상한을 추정하게 되겠죠. 당연히 추정은 통계량 U에 대해서, 통계량 U는 4인가요? 예, 4에 대해서 기강력이 마이너스 1.645니까 플러스 1.645가 되고요. 루트, 이제 6은 사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6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할 수 없이 이제는 통계량을 쓸 수밖에 없죠. 통계량 4에 대해서
N6으로 나눠야 되는 형태가 되죠. 이거를 계산하면 5.34314 건 퍼 월이 되네요. 그러니까 월 6건보다 작은 거는 확실하죠? 예, 개선된 게 확실하네요. 자, 이번에는 모부적합수 차이 검정을 위한 수리가 됩니다. 이 모부적합수 차이 검정은 참고로 단위가 다른 경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차이 검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태까지 출제된 예도 없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현재까지 출제되어 있는 문제도 사실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단위가 동일한 경우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단위가 다른 끼리 차이를 비교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10평짜리 방의 결점은 5건이고 100평짜리 방의 결점은 25건이다. 자, 이게 무슨 비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나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차이 검정은 단위가 동일한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M에 의한 경우밖에 없다. 즉 통계량은 XA-XB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XA-XB에 대한 기대값은 당연히 MA-MB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분산, 등분산이 있는 분산을 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분산과 등분산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VXA-XB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XA-XB는 VXA 플러스 VXB가 되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이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것을 풀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뭐 XA 플러스 XB다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등분산이라면 같은 걸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XA 플러스 XB를 둘로 나눠서 평균 부적합수를 써야 되는데 결국은 이 XA 플러스 XB는 2X바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2X바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X바 플러스 X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2X바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체가 등분산으로 계산한 경우나 이분산으로 계산한 경우는 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모부적합수 차이 검정은 계산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이 검정으로서는 필기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됩니다. 그러면 모부적합수의 차이 검정을 해가는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을 수립하는 건데 가설의 수립은 역시 세 가지입니다. 다르다, 크다, 작다. 자, 통계량이 XA-XB이기 때문에 가설 역시 이렇게 수립이 되죠. 대립가설은 MA-MB는 즉 차이는 0이 아니다 또는 어떠한 특정 값이 아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죠. 역시 개수치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H제로는 MA-MB는 0이다 또는 어떠한 특정 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A가 B보다 더 크다고 했네요.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 또는 어떤 특정 값 이상이다 이렇게 설계가 된다면 H0는 MA-MB는 0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어떤 특정 값보다 같거나 작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아진 경우네요. MA-MB가 음수가 되겠죠. 또는 델타 제로보다 작다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H0는 MA-MB는 안 작아졌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위험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5% 또는 1%가 됩니다. 세 번째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역시 정규분포 근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등분산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분산과 결과는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의 검정 통계량을 세워볼까요? 정규분사에서 통계량을 무시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XA-XB인데 이 친구는
0 또는 뭐 이렇게 됩니다만 뭐 거의 사실은 0이 돼서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vxa 플러스 vxb가 되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이것이 평균이 들어가서 루트 x바 플러스 x바가 돼야 되지만 이 자체가 이것과 값이 같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식이 됩니다. 굉장히 식이 단출해졌죠. 네,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기강력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기강력의 수립은 뭐 완전히 대동소이하죠. 이 경우는 당연히 ma-mb가 0이 아니다. 뭐 이런 경우고요. 이 경우는 뭐 말하는 많아 마이너스 1.96과 1.96이 됩니다. 이 경우는 작아졌다죠. 당연히 마이너스 1.645가 되고요. 이 경우는 커졌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1.645가 되겠죠. 물론 이 값들은 알파가 5%라는 가정하에서 구한 값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강력과 검정 통계량을 고려해서 당연히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판정을 내려서 HLO가 기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신뢰 한계를 추정하게 됩니다. 신뢰 한계는 이분산의 관점에서 추정하는 것을 원칙이 됩니다만 등분산의 이분산이 같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신뢰 구간, 신뢰 하한, 신뢰 상한을 구하는 것을 차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통계량은 XA-XB가 되죠. 부적합수 차이 검정이니까. 자, 그러면 다르다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XA-XB의 분산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상호 독립이기 때문에 VXA 플러스 VXB가 되고요. 이를 풀면 이번에는 뭐 이분산이니까 뭐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VXA는 XA가 될 것이고 VXB는 XB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익히기 쉬운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립가설이 커진 경우입니다. 대립가설이 커진 경우에는 기강력이 플러스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한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645가 되죠. 그리고 분산은 XA 플러스 XB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대립가설이 작아진 경우입니다. 대립가설이 작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 한계가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XA 플러스 X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MA-MB의 플러스 값이니까 당연히 상한 값이 되고요. 아무리 커도 0 또는 델타 제로보다 작다. 뭐 이렇게 세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MA-MB의 하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기초 다지기 10번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기초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제품의 부적합수에 관한 사항인데 A와 B가 각각 면적이 동일하죠. 예, 이래야 비교가 쉬워지겠죠. A는 부적합수가 3개고 B는 부적합수가 6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A 공정의 부적합수가 더 작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수준 5%로 검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차이 검정이고 작다고 할 수 있는가이므로 MA-MB는 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귀무가설은 당연히 MA-MB는 작지 않다가 되겠죠. 그리고 유의수준 알파는 5%라고 했으니까 5%가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표준 정규 검정이 됩니다. 그래서 G0가 되고 통계량을 무시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서로 독립이니까 당연히 VXA 플러스 VXB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합분 차이 검정은 등분산이나 기분산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 이분산이나 등분산에 관계없이 XA 플러스 XB로 바뀌겠죠. 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일단
XA가 3이고 XB가 6이니까 3-6이 되고요. 기대값은 당연히 0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전개된 대로 3 더하기 6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9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때 기강력은 작아졌다 이므로 마이너스 1.645가 되는데 문제는 H회로가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H회로가 채택이 되고 나면 실내 한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실내 한계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검정열과 기무가설이 유의하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상 모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MA와 MB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실내 구간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차 시험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 실내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A와 B의 부적합수 차의 실내 한계를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